온라인 미디어, 정치, 경제 온라인 미디어 중에 스픽스라고 하는 신생 매체가 생겼는데 여기에 단독으로 올라온 기사여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오늘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일단 오늘까지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 중에 재정 공약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한 욕설과 비속어가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한 욕설은 대한민국 전체 야당 국회의원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더 낫죠. 자,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실에서는 욕설도 없었고 비속어도 없었다. 난 기억도 안 난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처음 보도된 대로 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암묵적으로 인정했던 것과 같이 욕설과 비속어 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사건은 혹은 이제 이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148곳의 언론사가 똑같은 상황으로 들어보고 자막 넣고 이래서 우리들에게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누구도 이걸 날리면으로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김은혜 수석이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이든으로도 들릴 수 있고 날리면이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두 개를 병기해야지 왜 사람들에게 유도신문 하듯이 바이든이라고만 써가지고 오히려 바이든과 싸움질 붙이고 이간질 하느냐. 이게 국익을 해치는 거다. 이게 요점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런저런 얘기 다 차치하고 처음에 방송사들이 그 영상을 딱 봤을 때 만약에 날림은이라는 말이 들렸다면 혹은 그렇게라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전체 148곳이라는 되는 이 언론사에서 이걸 보도할 때 그 누구도 바이든이라고 안 쓰고 날리문이라고 한 명이라도 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썼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윤석열 정부를 좋아하는 조선일보하고 TV조선 보면요. 조선일보는 지금 요즘 스탠스가 동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옹호하는 쪽으로 지금 돌아서긴 했어요. 근데 TV조선마저도 바이든으로 틀었어요. 그리고 JTBC도 바이든으로 틀었고 SBS에도 바이든으로 틀었어요. 수많은 곳이 다 바이든으로 틀었어요. 날리문으로 틀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5시간 이후에 갑자기 뭐 날리문인지 밀리문인지 이상한 걸 막 틀어야 된다고 주장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100몇십 명의 사람이 혹은 100몇십 개의 그 언론사가 그 소속에 있는 수많은 종사자들하고 똑같이 들었는데 다 하나로 들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들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로 들린다고 하는데 난 들리지도 않는 다른 거 일지도 모르는데 거기다 써줘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까지는요. 국정 운영 방식을 둘러싼 적절하지 못한 행위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문제였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대통령 자체가 문제다라는 게 아주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 요지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지만 위법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임기가 끝난 뒤에도 또 다른 족쇄를 적용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런 법률 위반 행위가 문제없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향후 공무원들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TK 형법학자입니다. 이분의 실명을 알지만 보호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TK에 있는 헌법학자 A 교수는요. 25일 스픽스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 63조에 명시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는데 이때는 징계 등의 처벌을 받는다. 대통령이 위법선에서 사과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과 거짓을 낳는다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서는 더 큰 끔찍한 재앙이 올 것이다. 계속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것처럼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위헌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위헌, 박근혜, 국민 주권 침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A 교수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논란에 휩싸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미국 방문 중 행한 욕설과 비속어는 분명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규정을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심해지면 혹은 더 거짓말이 계속해서 부풀려지게 되면 오히려 탄핵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해석이 돼요. 물론 뭐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제 해석이 맞다고 보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정치 일을 잘하는 B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결의안 통과 때에도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쟁점 중 하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문제지만 그걸 감싸주려고 하면서 자꾸 사실을 왜곡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뭐 당연한 것이고 이게 쌓이면 계속해서 탄핵 얘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MBC 지금 탄핵을 말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봤어요.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은 그냥 전혀 어디다가 말도 안 하고 MBC만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MBC가 왜곡했고 MBC가 짜집겠다고 자꾸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명백하게 언론 탄압이 아니겠습니까? 사장실에다가 메일 보내가지고 6가지 쭉 대답하라고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런 일이 한 번 더 쌓이면 그때는 상황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의 욕설과 대통령실 측근들이 부인하는 방식에 대해서 비서실장이나 홍보수석 이런 측근 등은 대통령의 분명히 진위를 확인했을 텐데도 이제 와서는 나는 바이든이라고는 절대 말한 적이 없고 XX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한 문장이었는데 뭐 10문장도 아니죠. 한 문장에서 말하는 건데 바이든은 자기가 절대 안 말했고 XX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납득이 가시나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모든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언론사들을 공격하게 되면 단순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는 다른 7, 80년대식 언론 탄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중에 그들이 진실을 말해야 하는 때가 되면 상황이 더욱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 결국 진실이 드러나니까 처음에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 진실이 드러나니까 탄핵이냐 하야냐 이걸 놓고서 고민하다가 하야를 택했잖아요. 닉슨은 그래도 유능하고 사람이 그래도 좀 양심적이긴 했습니다. 인기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즘 무능 프레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인기 없다는 건 뭐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게다가 솔직하지도 못하다, 자신을 인정하지도 못하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힘들고 싫더라도 결단하고 정직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지금 3번, 4번째 말하고 있어요. 대통령님 쪽을 향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님 쪽을 향해서. 이상 영희생각이었습니다.